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한 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작업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영농 참여와 농사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적인데요. 하지만 농민에게 선택권은 주지 않고 특정 장비를 정해 공급하면서 사업 취지 훼손은 물론 특혜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있는 평창의 한 농가. 농약을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이동식 분무기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형적 특성상 대부분의 밭이 비탈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무게가 60kg이 넘는 장비를 끌고 가기가 만만치 않아 사실상 사용을 포기한 겁니다. 언덕이나 이런 올라갈 때 그런 데는 여자들이 이용을 못해요. 차라리 분무기 저 자동 분무기 같은 거 저 가서 뿌리고 오는 게 낫지 이거 저 끌고 가고 하면 더 힘들어. 그런데 해당 농기계는 바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보급된 겁니다. 여성의 농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입비의 80%를 강원도와 시군이 부담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농사 편의를 위해 지원된 농기계인데요. 성인 남성인 제가 이용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저기 가뜩들은 무거워가지고 뒤에서 우리가 그전에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고 이렇게 가지고 끌고 나서 그랬어. 약철적이. 문제는 여성 농민들에게 장비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올해도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 7,000대의 농작업 장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동식 분무기는 바퀴가 있고 충전식으로 된 제품으로 한정했습니다. 저마다 농작업 여건에 맞게 장비를 선택할 권리를 애시당초 박탈한 겁니다. 구입에 앞서 시연회도 개최하지만 제품에 대한 제한이 있어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제품만 시연회를 하라 그러면 한 2개 업체 정도로 축소가 돼버려요. 이건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게 명시해 놓으니까 소비자도 그 물건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 같은 민원이 일자 강원도는 내년부터 농가들의 장비 선택의 폭을 보다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얘기가 많이 나와서 농업인 단체에서도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선택의 폭을 조금 넓히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은 지난 2018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다양한 영농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장비만 고집한 강원도의 정책이 오히려 사업의 효용성은 낮추고 특혜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민사고 재학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정순심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늑장 전학 의혹을 두고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사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이행 당사자인 학교에 전학 조치와 관련한 행정 심판이나 소송 결과를 즉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관계기관의 업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당시 학교폭력 재심과 행정심판 업무를 맡았던 강원도가 민사고에 결과를 제대로 통보했다고 반박하자 책임 소재를 밝히지 못한 채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중에서 농지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농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강원도 농지 이용 현황과 강원특별법 주제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해제, 농지 전용 허가 합의 권한 이양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에 쓰레기 매립 공간이 가득 차 지난해 매립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쓰레기 소각 시설을 가동하면 현재의 10%만 매립하게 돼 앞으로 60년가량 쓰레기 매립 공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이 없는 강릉시에서는 하루 130톤, 연간 5만 톤 가까운 쓰레기를 강동면 임곡리 폐기물 매립장에 묻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2020년
쓰레기 매립장의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지난해 기존 용량보다 50%가량 증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0년부터 공사를 벌여온 폐기물 소각시설이 올해 완공될 예정입니다. 강릉시 쓰레기만 처리하면 국비 지원이 30%에 그치지만 평창군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광역 소각시설로 추진해 전체 사업비 676억여 원 가운데 487억여 원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소각량 19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로서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평창군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고 있는데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10%가량을 평창군에서 들여오는 대신 운영비의 15%를 평창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해 7월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으로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하게 되기 때문에 매립장의 가동 연한이 크게 늘게 됩니다. 그동안 매립에 의존했는데 앞으로 이제 소각장이 준공되며 매립량이 90% 이상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매립장을 한 60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시는 또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인한 업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자동 선별 시설을 오는 2025년까지 갖추기로 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많이 묻은 것들이 들어오고 훼손된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 재활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신경을 써서 재활용될 수 있는 걸 깨끗하게 보관하셨다가 배출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포화로 고민하던 강릉시가 올해부터 쓰레기 관련 대책에 일대 변화를 맞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도내 각 보건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가운데 40%가량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복무 기간이 끝납니다. 올해 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77명, 치과의사 17명, 한의사 26명으로 전체 공중보건의사의 41%인 120명으로 이들의 복무 기간 만료일은 오는 26일과 4월 5일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복무 기간이 끝나는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자체 공중보건의 배치 원칙을 오는 17일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도내 5개 의료원과 상급병원 2곳 가운데 확진된 의료인을 온전히 7일 격리하는 곳은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최연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줄었는데도 연주와 영월, 강릉, 삼척의료원 등 4곳은 여전히 의료진 5일 격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르면 1일 확진자 수가 1단계 미만일 때는 7일 격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그제 춘천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3라운드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강원은 대구에게 전반 10분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전반 24분 동점골이 들어갔지만 대구 수비의 자책골이었습니다. 개막 2연패 이후 첫 무승부로 강원은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강원은 오늘 18일 포양 스틸레티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맞붙어 순위 반등을 노립니다. 강원도가 꿀벌 응애와 낭충 봉합 부패병으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억 원을 투입합니다. 양봉단체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면역 증강제 외 응애류 방제 약품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전국적인 꿀벌 피해 발생을 주시하고 추경 예산도 확보해 꿀벌 사육 농가의 응애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 약품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도의 기온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에는 평균 기온이 4.8도까지 올랐지만 하순에는 영하 13.5도까지 떨어지는 등 1월 한 달 동안 기온 하강폭은 18.3도로 역대 6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또 12월과 2월의 평균 기온 차이도 4.7도로 집계 이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가 관광지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통합 개편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6월까지 모두 1억 7천만 원을 들여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와 제2 오토 캠핑장, 무릉계곡 힐링 캠프장과 추암 오토 캠핑장 등 모두 4곳의 관광지 예약 시스템을 통합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계약 심사 등을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면 오는 6월 테스트와 사용자 교육 등을 거쳐 7월부터 홈페이지가 운영됩니다. 화천군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한 무료 산후조리 지원에 이어 이달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루 4시간 주 1회씩 청소와 세탁, 취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달에 4번 이용하면 월 2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 그 밖의 경우에는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화천군은 이와 함께 총 150만 원이던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을 300만 원으로 2배로 늘렸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은 오늘부터 20일까지 박인환 문학관 일원에서 시인 박인환 추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거 67주기를 맞아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2시에는 서울 망우 역사문화공원에서 장남 박세영 시인과 전국 문인들이 참석하는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박인환은 195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으로 대표 작품으로 목모아와 숙녀, 세월이 가면, 지하실 등을 남겼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6.9%에 불과한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재이용과 가뭄 대비 대체수 자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처리 수질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하루 하수처리 용량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장 53곳입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용도별로 청소, 화장실 용수, 조경 용수, 농업 용수 등으로 구분해 수질 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에 나섭니다. 원주환경청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강원과 충북 23개 시군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60곳을 선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내용과 취급장 준수 사항, 안전관리 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고 관련법 개정 사항과 운영 주의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강원도 초지가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초지는 2021년보다 74헥타르 감소한 4,947헥타르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초지 가운데 15%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하는 초지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